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소면 시효 완성 이후에 시효 이익 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? 예. 제가 뭐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. 예전에 수행했던 실제 사례고요.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채무 승인에 관한 사례로서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으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.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면 어느 한 남성분이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 식당의 운영권과 시설 일체를 자기 고모부한테 이제 이걸 양도를 했어요. 4억에 양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3억 6천은 돈을 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10회 분할해서 이렇게 받기로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공무부가 뭐 어렵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게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분은, 이 남성분은 이제 공무부니까 믿었겠죠. 당연히. 믿어가지고 그랬던 건데, 10년이 지나버리니까 더 안 주는 거예요. 계속 이제 뭐 준다 제가 핑계를 대면서.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, 딱 들어보니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소송을 하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소송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코치를 해드렸죠.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면서 독촉을 좀 해봐라. 독촉을 하면서 좀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유도를 어떻게 보면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채무가 얼마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시키고 이거를 변제하겠다. 뭐 이런 답변을 좀 받아내시고 녹음을 해오셨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코치를 해드려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녹음을 해오시기는 했어요. 녹음을 해오시긴 했는데 근데 당시에 제가 녹음 내용 전반적인 걸 들어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. 왜냐하면 채무를 인정은 하긴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제 채무 승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처분 의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어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부족했긴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더 녹음을 할 수는 없어서 소장을 접수를 시켰고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정위원이 저희 증거를 보더니 아 이거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대방 편을 막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판으로 갔고 재판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녹음 내용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, 그러니까 내가 채무가 있는 게 맞고 내가 이걸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담긴 거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판사를 설득을 한 거죠. 이게 채무 승인이다. 그리고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인데 이 고모부라는 사람이 우리 어른으로서 갚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선 차일피일을 미루면서 이렇게 한 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라는 걸 적극 어필을 했고 다행히 이제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들어줘서 시효 이익을 포기를 한 거다. 그래서 4천만 원하고 10년 동안의 지연이자를 다 물어줘라. 그래서 실제로는 원금이 4천이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인데 사실 저도 좀 약간 불안했어요. 논리적,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 녹음 내용 자체가 시효 완성의 채무 승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의문도 있었거든요. 저 스스로도.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고모부라는 어떤 특수한 가족관계의 지위에서 그거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 어떤 그 남성분의 선량한 어떤 선의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미룬 거잖아요. 재판부에서 어떤 그런 정의관념적인 측면에서도 채무승인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시효 포기 그거를 좀 완화해서 좀 해석을 해서 저희 편을 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상대방이 고모부라는 분이 끝까지 돈을 안 주려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하면서 항소까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 법원까지 가서 재판했지만 결국은 1심대로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자까지 해서 1억 정도를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. 그래서 요 지금 판결문이 제가 1심 때 했던 그 판결문이고요. 요 판결문이 바로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. 진짜 수행하셨던 사건. 예, 수행했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채무 승인에 관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. 판사님이 이제
저희가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을 해가지고 요 발언들을 봤을 때 채무 승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를 하신 거예요. 내용을 좀 보면 몇 개만,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만 읽어줄게요. 뭐 어쨌든 했으니까 써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.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2,500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안 되지만 한 달에 다만 얼마씩을 해서 2,500 해주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2,500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의뢰인이 1,500도 다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여건이 되면 해줄게.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 대로 4,000에 된 거는 추가로 내가 해줄게. 뭐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. 사실 근데 이게 녹취록이 되게 양이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서는 나 2,500만 뭐 여건이 되면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유리한,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. 유리한 부분을 콕콕 집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판사님께서는 제 느낌이에요. 이게 제 느낌인데 주는 게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냐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딱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에 설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이제 소멸시효 포기라는 부분은 만약에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증거를 좀 수집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. 사건처럼 녹음을 하신다거나 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이길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이 녹음 없었으면 이거 졌을 겁니다. 이 사건. 그냥 1억 날아갔을 거예요.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나 좀 사안이나 좀 소송 중에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소송 수행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변호사님. 예, 감사합니다.